자, 오늘 예상 밖의 선고가 나왔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용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벌금 300만 원, 오세훈 시장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때 이 막판에 여러 사람이 경선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왔지만은 오세훈,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대결을 벌였을 때입니다. 그때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의 사실상 실소유주죠.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공표를 한 게, 여론조사가 밖으로 발표가 된 게 3개, 발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참조만 한 게 7번 이렇게 됐는데,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소가 됐는데, 그때 지난달 17일에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이 나왔죠.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내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 자기 이렇게 영업하느라고 자기가 조사해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가져갔는데 후원인인 이 김한정 씨가 돈을 준 거는 자기는 몰랐다. 이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그것인데, 재판부가 오늘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게 민중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죠. 특검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2021년 2월쯤이면은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이미 단절된 상태였다.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의 일부 또는 개인적인 목적의 비용을 지불을 했을 뿐이지, 오세훈 시장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늘 법원이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대납을 한 여론조사비는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이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죠. 그 57조에 보면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10년 동안 자격이 박탈되는데, 벌금형이면 5년입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은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지 자격이 박탈되는데,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지금 유죄는 확정됐으니까는 이재명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000만 원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2심에서 또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1심에서는 어쨌든 자격 박탈형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이대로 이재명 정권이 계속된다고 치면은, 중간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권이 중간에 퇴진할 수도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그대로 한다고 해도 다음 대선은 2030년이죠. 그러면은 지금 피선거권 5년이 박탈된다면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돼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물론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되지만은, 그리고 또 상급심 판단이 달라지면 되지만, 어쨌든 이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이 사실상 이거 김건희 특검인데 별건 수사한 거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자기들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으니까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을 분석해서 결정하겠다, 항소하겠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항소심에서 이것을 다투게 되는데, 특히 오세훈 시장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거짓말쟁인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김건희 그 여사 그 재판은 1심, 2심이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이 나왔죠. 똑같이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인데, 이제 재판부가 다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한 사람은 그 바로 막 이 형량을 남발을 하는 그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심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 판결을 무죄로 한 그 판결, 그 재판부와 비슷한 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년을 준 건 이진관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냐, 그것이 그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이진관 쪽과 같이 유사하게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오세훈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 엇갈리는 명태균 의혹 판결, 왜 나왔을까? 뭐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 명태균 씨는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사실상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여론조사를 자발적으로 해서 갖다 줍니다. 그 후보자들에게 갖다 줘서 우리 여론조사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때부터 말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료로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죠.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였다. 영업을 하는, 명태균은 영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의뢰를 한 게 아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를 하는 거고, 여론조사 그거를 받았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재판부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처럼 이 의뢰를 했고 이 비용을 지불을 했다. 비용을 지불했다. 가령 뭐 여기서는 김한정 씨가 대신 뭐 3천 몇백만 원을 줬다는 것이고, 후견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가져온 거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편의를 봐줬다. 뭐 김영선 전 의원, 뭐 공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를 본인이 자체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하면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굉장히 많죠. 난립하고 있는데 선거철 되면은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업을 해서 그 캠프의 여론조사를 수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으로 있을 때 명태균 씨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그때는 그 여론조사 업체의 실소유주였죠. 그리고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소속돼 있던 영남일보에서도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와 이제 한마디는 그거죠.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 여론조사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더 이렇게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영업인 것이죠. 물론 그때 뭐 기존에 하던 여론조사 업체가 있고 해서 그게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영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자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이제 법원에서 하거나 뭐 하겠지만은, 제 케이스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 후원인인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자신은 비용 지급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정기 특검팀은 명태균 씨 진술을 토대로 오세훈 시장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을 법원에서
민영기 특검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 명태균 씨가 특히 법정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재의 요청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2021년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나경원, 오세훈 양강이 있었죠. 그 밖에 또 뭐 조은희 후보도 있었고 또 후보가 있었는데 이 양강 구도를 했었죠. 당시 경선 구도가 두 사람이 팽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나경원, 경쟁 상대인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직접 했다. 오 시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의뢰를 했다는 거죠. 의뢰를 하고 그 비용은 그 후원인이 대신냈다. 이게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 논란이 이제 그때 있고 나서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 전에 자기가 두 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준석하고 당대표 경선했을 때 여론조사, 그리고 한 번은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했을 때 여론조사. 그런데 두 분 다 명태균 씨가 했던 거다. 그 이준석 여론조사, 오세훈 여론조사. 그래서 본인이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 명태균 씨가 그런 진술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재 요청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오세훈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세훈은 나경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앞서는 결과를 기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명태균 씨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 쓴 겁니다. 부수적으로는 김종인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자, 그래서 오세훈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경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를 하는 그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명태균하고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특검과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판단입니다. 명태균과 서로 이제 밀착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왜 명태균과 연결을 하려고 했느냐? 명태균 뒤에 김종인이 있다. 그래서 김종인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전 그 위원장이 하여튼 굉장히 무슨 선거에 나서면 전부 다 이기는 그런 식으로 잘못 포장이 되어 있었죠. 김종인이 도와주면 이긴다. 그래서 김종인 어차피 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김종인이 막 한번 이렇게 그 뒷담화 치고 막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은 골치 아픕니다. 여러 방송에서 김종인 말만 하면 막 글을 써주니까는. 그래서 김종인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파다합니다. 김종인이 나이가 와서 도움은 안 되지만은 내가 김종인에게 찍히면은 김종인이 막 난도질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만 봐도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나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왜 그러면 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주면서 김종인과의 접점을 기대했을까? 명태균 소장이 그때 저하고 만났을 때도 굉장히 본인의 인맥에 대해서 과시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발이 넓다. 그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면서 특히 김종인 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채널을 통해서 김종인은 그 정치적 아버지다. 명태균 씨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김종인은 정치적인 아버지다. 그리고 김종인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이 나의 정치적 스승이자 아버지인 김종인이 명태균 씨에게 자, 너가 할 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그거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종인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여론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엮여 들어간 거죠. 엮여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상당히 이 가까이 지낸 그런 그 정황들도 있는데 어쨌든 엮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 아버지라고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명태균 이 미친놈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뻥 까는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다. 선거에 대해서 나하고 상의한 적 없다. 이렇게 김종인은 그때 선을 그어버렸죠. 명태균 씨 그때 굉장히 억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정치적 아버지다. 그거 해서 막 코치도 받고 도와주고 막 했는데 그거 뻥치는 거야. 명태균 이 미친놈이 뻥 까고 있어. 그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자, 어쨌든 재판부가 이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이죠. 하나는 나경원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수적으로는 김종인과 접점 형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들고 왔다. 여기 이제 딱 갈리는 거죠. 유죄하고 무죄 사이에. 그런데 의뢰를 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선고가 빨라집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이죠. 선거법은 굉장히 2심, 3심이 빠르죠.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그런데 그 근거조항이죠. 근거조항이라서 안 지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 선거법에 걸렸는데 1심을 뭐 2년 이상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원래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1심만 2년 이상 하고 지금 대법원 확인환송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근거조항이라서 잘 안 지키는데 이거는 특검법 안에 지금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했죠. 특검법 안에 신속 재판 규정을 적어놨습니다. 그 적용을 합니다.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판. 보통 다른 때 같으면은 정치인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1심 선고 받고 나서도 2심에 세월. 나중에 대법원 가면 김용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이상 선고도 안 하고 계속 가고 그 전에 뭐 최강욱 같은 경우에 재판 다 끌다가 국회의원 임기 다 마쳤죠. 실제로 이게 일반 재판부에서 하면은 일반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거면은 이거 세월 갈 수가 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도 갈 수가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그 중간에 막 재판부 회피 신청하고 막 이게 시간 끌면은 자파들처럼. 그런데 이 재판은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법상의 신속재판 규정이 있는데 그 신속재판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1심을 기소일로부터 6개월, 2심,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는 딱 선거법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633 이내 판결하도록 재판 규정을 해놨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권고사항, 선거법 권고사항보다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온다. 1심 끝났으니까는 3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내년 1월 중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1월 달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달에 확정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1월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유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무죄가 되면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면 다시 재판하고 무죄가 되면은 2심부터 무죄가 되면 상관없지만은 지금 유죄로 돼서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제 선거 공고 기간, 준비 기간, 후보 등록 기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수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죠.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장 정원호가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방판에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정원호 카드를 내셨다가 졌던 민주당에서 보궐선거를 막 기대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당장 1심이 나왔으니까 2심, 3심 기다릴 필요도 없다. 시장직 사퇴하라.
보궐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있죠. 박주민. 그때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이재명이 정원호를 픽해버리는 바람에 낙동강 오래알됐던 박주민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무슨 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도 오세훈 시장 자진 사퇴하라. 이제 1심 나왔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1심 그 대법원 파기환송 1심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받았는데 왜 사퇴 안 합니까? 재판도 왜 안 받습니까? 그것이 제가 이재명에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판 회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유시민이 한 말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보선하고 참 악연도 있고 뭐 인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초선 서울시장을 하다가 재선하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2011년에 무상급식 투표를 해서 근데 투표율이 33.3%가 미치지 않아서 무산이 됐죠. 무상급식 투표가.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에 사퇴를 했습니다. 중도 사퇴를 했죠. 그래서 2011년 10월 26일에 민주당 박원순이 그 보궐선거에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궐선거를 만든 게 오세훈 시장. 그리고 다시 재결을 한 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2021년에 박원순 당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그때 오세훈이 나경원 경선 후보를 꺾고 후보가 돼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제압을 하고 다시 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정식 선거, 본선거를 거쳐서 또 시장이 됐는데 자칫하면은 또 보궐선거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2심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은 이런 상황은 전체 우파의 여러 가지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은 차기 대권주자 우파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가 항상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많죠.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세훈이 최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시장직에 나가 있으니까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죠. 그런데 1심이지만 이렇게 자격 박탈형을 받았으면은 이거 좀 그런 구도에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또 2심이 3개월 이내에 있으니까 2심도 또 보고가 해야 되지만은 좀 구도 자체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